자, 이번에는 기문둔갑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문둔갑이 얼마 전에 영화로도 상영이 됐죠. 그래서 기문둔갑 하면 둔갑술 뭐 이런 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오공, 서유기 막 변신하고 그런 게 생각나기도 하는데, 학문으로 기문둔갑은 그렇게 막 그냥 뿅뿅뿅뿅 변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주파 풀이하고 비슷해요. 사주풀이하고 비슷하다기보다는 사주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문둔갑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를 이렇게 놓고 사주팔자에서 기문둔갑을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사주풀이를 하는 거죠. 이 사주를 기문둔갑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풀이는 사주풀이인데 방식이 기문둔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이렇게 놓는 거를 모르면 기문둔갑을 할 수가 없다 고도 볼 수 있죠.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필이 꽂힐 때가 있죠. 그래서 필이 꽂힐 때는 거의 죽어라 공부만 파고들게 되는데,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나태해지죠. 항상 집중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확 집중이 될 때가 있고 또 한동안 뜸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를 잘 타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공부하는 시기가 오는 건 인성이죠. 인성의 기운이 성할 때, 올라갈 때 공부에 대한 욕구가 마구마구 생기게 되죠. 그리고 참고로 다 얘기하면 재성의 기운이 왕성할 때, 그때는 돈 욕심이 막 올라가고, 관성의 기운이 왕성할 때는 직장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그 취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막 생기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관성의 기운이 왕성할 때는 아무래도 이성을 찾게 되는 것 같고, 남성분들은 재성의 기운이 왕성할 때 이성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만나고 헤어지고는 이 또 왕성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거는 합이 되느냐 충이 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사주풀이를 기문둔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색다르게 할 수 있는 공부가 기문둔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문둔갑은 아무래도 사주풀이를 어느 정도 내지는 좀 잘하고 나면, 잘하게 되었을 때, 기문둔갑에 손을 대면,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월하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기문둔갑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예전에 기문둔갑을 한동안 막 팠었어요. 막 파고들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뭐 사실 사주풀이 할 일도 별로 없고, 저는 그 생업으로 사주풀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주풀이를 할 기회가 딱히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손 놓고 그냥 취미로 계속 공부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졌을 때는 사주풀이를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들여다도 안 봐요. 들여다도 안 보다 보니까 한동안 죽어라고 팠던 것들도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휘발성이죠. 기억력은 휘발성이고, 사실 사주풀이나 기문둔갑이나 외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외워야 될 것들 뭐 많은가? 사실 뭐 딱히 많다고 하기도 뭐한데, 어쨌든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외워야 될 것들을 외워야만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외웠던 것들이
이렇게 다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다 날아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음에 들여다봤을 때는 또 생소하게 되는 거죠. 생소하게 하지만 한번 배운 거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배워놓으면은 나중에라도 다시 기억을 되짚었을 때,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익숙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꾸준하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외웠던 것이 3일이 지나면 뭐 몇십 프로가 날아가고, 일주일이 지나면 또 몇십 프로가 날아가고, 한 달이 지나면 거의 남는 게 없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기문둔갑 죽어라고 공부하고 사주풀이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손 놓고 있다 보면 거의 나중에는 뭐 그냥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 아니면은 거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다시 찾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문둔갑을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남겨놔야겠다, 자료를. 그러면 나중에라도 볼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뭐 사주풀이를 내 사주 백날 뭐 들여다봐야 딱히 많이 변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누구 사주 매일매일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주풀이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잘 친한 주변 사람들, 아는 몇몇이 물어보죠. 어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나가듯이 뭐 다음 주 월요일 일진이 어떠냐, 뭐 몇 월 며칠 일진이 어떠냐, 뭐 언제 일진이 어떠냐, 뭐 그런 걸 물어보죠. 몇 월 며칠 그날의 운이 좀 어떤 것 같아? 하고 물어보는데 참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건. 그래도 사주풀이하고 기문둔갑하고 같이 병행해서 두 개를 풀어보면 그나마 적중률이 조금 더 높아지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풀면 아무래도 두 개가 완전히 다른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주풀이로 풀어낸 것과 기문둔갑으로 풀어낸 결과물이 다르다?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결과물이 같아야지만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사주풀이보다는 기문둔갑이 한 차원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섬세하게 뭐 접근하면 어떤 게 더 좋고 나쁘다를 따지기보다 사주풀이는 좀 이렇게 명쾌하게 떨어지죠. 이론이 탁탁탁탁 정립이 된 상태, 그리고 오행의 변화로 인해서 이 오행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문둔갑 같은 경우는 숫자로 일단 변환시켜요. 그리고 사주팔자하고는 별개로 나타나는 구궁 이렇게 9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오래되면 하여튼 이렇게 까먹게 돼요. 까먹게 되는데, 감곤, 진손, 건태, 간, 이. 감곤, 진손, 중궁이 5, 6, 건, 태, 간, 이. 감곤, 진손, 건태, 간이. 감곤, 진손, 건태, 간이 해가지고 이게 중궁은 5가 되고 이렇게 9개 숫자 9까지로 이렇게 구궁이 됩니다. 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 돼요. 항상 요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요 숫자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개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사주팔자를 수치로 변환시키고 뭐하고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어내는 게 바로 기문둔갑입니다. 그래서 기문둔갑이 사실 알고 나면 그렇게 크게 어렵다거나 그러지는, 배우는 과정은 안 어려워요. 배우는 과정은 별로 어렵다거나 하지 않는데 풀이 과정이 사주풀이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주풀이도 물론 쉽지는 않지만 기문둔갑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래도 익숙한 거는 기문둔갑보다는 사주풀이가 아무래도 익숙하기 때문에 사주풀이로 대충 많이 일진이나 뭐 이런 건 사주풀이로 많이 보게 되는데, 기문둔갑 같은 경우는 일진을
보게 되죠. 기문등갑도 일진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게 딱히 뭐 꼭 점사 같은 느낌? 점사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와 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사주풀이로 일진을 푸른 거와 기문등갑으로 일진을 푸른 것이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렇다면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사주풀이와 기문등갑을 병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오늘은 이렇게 대충 이 정도로 끝내고요. 기문등갑 이렇게 처음 공부 이제 처음 하면서 다시 이제 되새김을 하는 건데 이 되새김을 하면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같이 곁들여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